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준결승전 최종국입니다. 송태곤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판으로 안국현의 결승 진출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사실 어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첫 판을 이제 100으로 승리 거두고 또 두 번째 판 흑번. 그러니까 흑으로 둘지 100으로 둘지 네. 모르는 게 아니라 흑으로 두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국 장소에 또 동료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도 하고 포석부터 좀 승기를 잡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탕일신 구단 만만치 않고, 탕일신 구단도 안국현 구단이 평소 즐겨 쓰는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네. 포석에서 잘 안 풀린 게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탕현신 구단 나이는 어리지만 확실히 이 두 번째 판에서 노련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세기대의 경험이라는 게 뭐 무시할 수 없다. 한 판 지고 있고 패하면 탈락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어제 대국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탕일신 구단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였고 안국현 팔단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오늘 대국은 정말 이런 거 저런 것 좀 다 있고, 네. 안국현 팔단 평소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좀 바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탕현신이었습니다. 순순히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1대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안국현 팔단이 이 두 번째 대국에서 흑을 잡고 또 중국식까지 즐겨 쓰는 포석을 두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최종국의 모든 것이 달려 있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자, 준결승 대진표. 자, 역시 모든 선수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 스코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크게 관심은 안 가지고 있지만 옆에 쪽 구자오 선수와 퉁멍청 네. 선수의 대결도 굉장히 치열하게 두 판 모두, 그러니까 대마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어제는 퉁멍청 선수가 흑으로 네. 이제 구자오 선수의 대마를 잡으면서 쾌승을 거뒀고요. 지금 1대1 스코어를 맞췄습니다. 자, 모두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두 번째 대국 잡아가면서 1대1. 오늘 두 번째 대국까지 모두 끝나면서 이제 세 번째 대국 두 판이 모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안국현 선수 역시 오늘 이 중점 초반에 둬야겠죠. 아무래도 1국도 그렇고 2국도 그렇고 사실 초반 시작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스타일 자체가 원래 좀 두텁게 두면서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100번일 때는 그게 아주 유력해요. 하지만 흑번일 때는 물론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게 좀 낫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일단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돌가리기를 다시 할 텐데 네. 100을 잡는다면 평소 1국 뒀던 것처럼 좀 천천히 따라가는 이런 바둑을 둬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흑을 잡게 된다면 어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초반에 두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의 컨디션 중요하겠지만 역시 흑과 백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돌가리기를 할 텐데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주요 요인이 될 것인지. 한국이 2년 연속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국현 선수가 사이다 같은 대국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목진석 감독이 바로 옆에 지금 있다가 잠시 네. 자리를 비켰고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장면이지만 모든 기자들이 다 카메라가 그렇죠. 네. 지금 한중전 네. 한국현 선수의 대국으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자, 탕일신 구단 대 안국현 팔단. 자, 돌가리기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안국현 팔단이 흑번이네요. 그렇네요. 네. 자, 준결승 최종국 안국현 팔단이 자, 오늘도 역시 어제와 이어서 흑을 잡았습니다. 역시 오늘도 같은 음료 준비해온 안국현 팔단입니다.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 음료. 오늘은 초반에 저 음료를 다 마실 만큼도 속 타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이 2년 연속 2015년, 16년의 결승 무대에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국현의 결승 진출, 모든 바둑 팬분들이 좀 절실한 상황일 텐데요.
이제 3국, 최종국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확실히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중국 바둑에 좀 밀리고 있다를 알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결승전에 항상 거의 뭐 한중전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뭐 중중전이 돼서 뭐 한국에서 중계를 안 할 때도 있고 하더라도 사실 또 재미도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되지 않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약간 그렇게 바뀐 게 있네요. 예전에는 한국 선수끼리 결승이 좀 많았고 네, 그렇죠. 약간 이제 평균치가 맞춰져 지면서 한중전이 꽤 있었었는데 또 요즘은 한중전보다는 중중전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까지가 그 저울추가 맞았다면은 2015년, 2016년 이때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중국의 완연한 강세. 네, 기울어졌다고 네. 볼 수 있죠. 자, 아무래도 또 이 안국현 팔단의 옆에 있는 지금 목진석 감독도 네. 대국장까지 아예 좀 인솔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경 많이 쓰이죠. 자, 두 선수 이렇게 비교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진석 감독이 이제 평소에 그렇게 뭐 예민하거나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 안국현 팔단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이제 당연히 원래 끝이 나고 승자 인터뷰 같은 거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최대한 선수가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옆에서 이제 각별히 썼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고요. 자, 그리고 네.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선을 승패가 어떻게 나든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탕해싱 선수의 스타일을 맞춰서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대국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그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선을 일단 다해서 준비를 했고 안국현 팔단은 물론 이기면 당연히 좋죠. 이겼으면 좋겠지만 꼭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훌륭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좀 편안하게 네. 뒀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긴장 많이 되겠죠. 지금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생애 첫 진출이 될 수 있는 이 한 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평소에 두던 듯이 오늘 잘 풀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수까지는 흙은 똑같아요. 네. 네, 안국현 팔단은 아마도 오늘도 중국식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탕이싱 구단은 좀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어제 이렇게 소목 3-3을 두었잖아요. 네. 한국의 많은 기사들이 초반에 대한 연구를 나보다 더 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대국을요. 네, 아예 지금 포석이 좀 달라지네요. 그렇네요. 바로 걸쳐갑니다. 어제 대국은 안국현 팔단 평소에 즐겨 쓰던 중국식, 낮은 중국식을 선택했다면 자, 오늘은 포석이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5시간 내외 대국을 경기를 펼쳤잖아요. 약간 피곤할 수도 있겠어요. 많이 피곤하죠. 사실 약간 피곤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가요? 많이 피곤할 거예요. 뭐 속기로 매일 두어도 굉장히 피로가 쌓이는데 지금은 각자 2시간에 일단 초입기로 두면 한 5시간 걸리고 복귀까지 하면 6시간 정도 걸리고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온 신경이 5시간 동안 여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피로도가 확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좀 선수들마다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바둑이 이기던 지던 그날은 계속 뭐 나 바둑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뭐 방에 들어와서 누워도 그냥 머릿속에서 아까 그렇게 뒀으면 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기면 이긴 대로 뭐 완벽하게 두지 않았던 이상 네. 아 여기서 이랬으면 내가 위험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고 지면은 더 그게 생각이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뒀으면 이겼을 거야가 아니어도 아 상대가 어떻게 뒀을까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머릿속을 텅 좀 비운 상태에서 네. 두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1국, 2국에 네. 연연해 하지 않고 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도 하다못해 시합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말로 복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어제 분명히 끝이 나고, 안국현 발당 같은 경우는 친한 기사들과 같이 네. 식사하면서, 먼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한 동료 기사가, 아, 그거 뭐, 왜 그렇게 안 뒀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 말로 거의 어지간하면 다 복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상기에서 먼저 붙이면 어때? 그러면 뭐, 네. 아, 이렇게 되면 끊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복귀가 이어지죠. 자, 당해신 구단도 함께 걸치는 것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네, 1국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상대를 했을 때 승률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한국 킬러, 중국 킬러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두 기사 모두, 탕이신 구단은 한국 기사에게, 안국현 발단은 중국 기사에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국현 팔단은 확실히 흑과 백의 승률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1국과 2국을 봤을 때, 확실히 백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풍이에요. 네. 그러니까 흑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덤을 나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두는 수법들을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안국현 팔단은 그렇게 먼저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도 보면 불리해지고 나서 좀 흔들어 갔어요. 그쵸, 네. 하지만 안국현 팔단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믿어봐야겠죠. 네, 분명히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네.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석과 중반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본인도 생각을 할 테고, 주위에서도 탕해싱 구단은 뭐 이런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니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자, 지금 흑이 걸치고 백도 뭐 흉내 바둑은 아니지만 똑같이 걸쳤어요. 흑이 지금 협공을 했는데 백도 똑같이 협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하변 방면을 흑 쪽이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흑이 뭐 선착의 효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이죠. 그렇죠. 좌우 동형인데 어쨌든 중간을 흑이 다 가져갔으니까요. 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우하기와 좌하기는 비슷하지만 하변 쪽을 지금 흑이 가져갔죠.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우하를 바로 움직이는 수법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뭐 바로 움직이는 수법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협공 자체를 똑같이 두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둔다든지 다른 협공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여기를 눌러간다면 무난하게 이제 진행되는 수법은 백은 실리, 흑은 이제 중앙 쪽의 발전 가능성, 두터움 네. 이런 걸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두 선수 입맛에 서로 맞을 것 같아요.
안국현 8단은 두터움, 그리고 탕혜신 9단은 실리. 네. 충분히 둘 다 둘 수 있는 거군요. 네, 머릿속에서 충분히 네. 서로 그려볼 만한 진행이고요. 아, 그리고 우하에서 제가 예전 질문을 받았던 게 있는데요. 흙이 밀고 나서 한 칸을 뛰잖아요. 네. 그리고 붙이고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젖히면 왜 안 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 이곳이요? 네. 이곳을 젖히면 이제 중앙 쪽을 젖혀서 아픈 건가요? 일단 이곳이 이제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안 받기도 그렇고. 그리고 받아도 계속해서 눌려가면은 또 여전히 눌리는 맛이 남아 있고요. 받아야 되겠네요. 네, 뭐라도 받아야 되는데 자세도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우변 쪽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이 젖히는 수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아, 백이 순순히 받아주지 않는 거군요. 뭐 그냥 두 칸 정도로 뛰어나가는 것도 될까요? 아, 이 장면에서요? 네. 네, 이 수도 있죠. 두 칸으로 뛰면 흙이 한 칸 뛰는 수, 두 칸 뛰는 수, 아니면은 여길 붙이고 뛰는 것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곳을 뭐 붙여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손을 빼서 협공을 한다든지 하는 진행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의 선택이에요. 아래쪽으로 네. 밀어가느냐, 아니면은 끊을 수도 있어요. 한 점씩 나눠 갔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형태고요. 어, 더 어렵게 둘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알파고 수법이라고 해서 여길 막고 단수치고 이곳을 이제 한 칸 뛰는 수법도 있거든요. 네. 이 수법은 흙이 뭐 여길 밀어갈 수도 있고 끊어갈 수도 있고 사실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뭐 딱 봐도 서로 막 끊겨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과연 안국현 8단이 차단해서 싸울지 좀 초반부터 기세 네.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래도 마음은 좀 적극적으로 둬야지 해도 평소와 같이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도 안국현 8단 스타일로는 네. 밀어서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색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탕일신 구단도 뭐 굳이 초반부터 그렇게 어려운 진행을 가기보다는 두 기사 모두 약간은 평범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점씩 제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흙은 일단 하변 쪽에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하변 쪽을 키워가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고 네.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싶으면은 뭐 무슨 일 있냐는 듯이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한판의 바둑입니다. 다 가능해 보이는 작전이고요. 지금 아직 세 곳의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딜 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좌를 보면 사실 흙의 외목에서 백이 걸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씌우는 정석은 지금 별론가요? 아니요, 씌우는 수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흑도를 세력으로 봐서 모양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발전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다. 그냥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정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선 좌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교환을 해놓고 갈 수도 있고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도 만약에 하변이 그렇게까지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흑은 어느 정도 타이밍에는 좌변 쪽을 걸치면서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그냥 작전인데 사실 안국현 팔단은 잘 두는 걸 못 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네. 가능해요. 특히나 무슨 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양쪽의 흑돌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3-3을 들어갈 때 보면. 왜냐면 어느 쪽을 막더라도 이제 양쪽 다 좀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3-3을 두는 선수들의 생각은. 네.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두어도 이것도 견제가 가능하죠. 그래도 세력을 아예 쓸 데가 없진 않겠죠. 그렇죠. 저 돌이 뭐 3-3을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견제를 하면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런 진행 자체가 없어지겠죠. 자, 우하귀에서 정석 선택은 빨랐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국현 팔단이 실리를 조금만 더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아마도 3-3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포석을 두면은 이상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어딜 둬도 한 판인데 그래도 이 포석을 두면 굉장히 유력할 것 같아라는 포석은 사실 아직은 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탕해신 구단이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 흔히 말하는 긁는 네. 그런 느낌으로도 들어가 보는 것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이번이 22번째 대회입니다. 역대 3번기에서 항상 준결승은 3번기로 펼쳐졌기 때문에 1대1이 됐을 시에 과연 최종국 누가 가져가느냐의 승률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표를 보기 전에도 1국 가져간 사람이 많이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1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네. 하고요. 이게 느낌은 사실 1국 이긴 사람이 2국 지면은 왠지 쫓기는 기분이라서 2국 네. 이긴 사람이 더 많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준결승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과 맞습니다. 1국 승리 선수는 안국현, 2국 승리 선수가 탕웨이싱입니다. 지금까지는 1국 승리 선수가 9번이나 가져가면서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비교표입니다. 이 삼성화재배 역시 역대 3번기 1대1 시의 승률. 이번에는 흑과 백으로 나뉘었네요. 자, 3국 흑승, 3국 백승 나와 있습니다. 1국 백승 했을 시에는 이 3국 흑승 또 3국 백승의 이 가능성 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딱 이것과 맞거든요. 1, 2국은 100이 승리했고 3국을 누가 가져가냐 해서 76.9가 나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표까지. 담당 PD님이 네. 오늘 안국현 선수의 이 승리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네. 그래도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너무 이 그러게요.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거의 75대 25 정도 나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네. 끼워 맞추기는 아닌 걸로.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역대 이제 데이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교표에서 봤듯이 안국현 8단 1국 가져가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을 텐데요. 2국 따라잡혔다고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3국 침착하게 뒀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걸쳐 갑니다. 그러니까 안국현 8단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탕일신 구단이랑 준결승을 두는데 너 단판으로 둘래, 3번기로 둘래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단판으로 둔다고 말을 할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요. 번기는 뭐 그런 것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번기 승부를 탕일신 구단이 훨씬 더 많이 해봤는데 경험 면에서 부족한데 굳이 3번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무조건 단판으로 둔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원래 3번기였는데, 3번기였나, 그냥 단판이다. 오늘 나는 와서 이 단판으로 승부를 한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뭐 2국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초심으로 더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국현 8단이 번기를 2번 했죠. 예전 그렇죠. 세계대회에 네. 올라갔을 때 바이링배에서 이 추진과 한번 겨룬 적이 있고 또 올해 GS 칼텍스배에서 5번기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탕일신 구단은 뭐 국내 대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잘 아는 삼성화재배에서 또 이 응시배에서 여러 번의 번기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훨씬 더 안국현 8단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번기 승부는 네.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그때 이제 승패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국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완전히 몸에 익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이 탕웨이신 구단이 우승, 준우승 4강을 해봤으니까 이번이 삼성화재배만 4번째 번기 승부입니다. 네, 삼성화재배가 유독 탕일신 구단과 좀 인연이 많은 대회고요. 기사들마다 그런 기전이 있어요. 어떤 네. 대회 나가면 왠지 모르게 조금 뭐 성적이 더 나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탕일신 구단한테는 이 삼성화재배가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대회죠. 자, 안국현 8단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뭐 구침이나 걸침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기서 선택권은 이제 다시 백에게 돌아갔는데요. 백의 경우는 네. 사실 다른 물론 뭐 초반이기 때문에 협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최근에는 날짜 걸칠 때 손 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손을 빼고 둘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한 80% 정도는 날일자로 받아주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특히나 탕해신 구단은 협공을 해서 이렇게 삼삼파여서 실리를 빼앗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기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리 챙겨갑니다. 자, 역시 오늘도 초반에 두 선수가 시간을 꽤 드릴 것 같죠? 아무래도 초반이 특히나 이제 단판 승부가 되면은 좀 편하게 풀리는 것과 좀 자신의 스타일로 안 풀리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네. 초반에 조금 더 신중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말 뭐 대유행이죠. 붙이고 2선으로 젖히는 네. 이 진행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날일자는 아예 좋지 않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나진 않았는데 일단 뭐 알파고가 지금 기사들보다 훨씬 잘 두는데 알파고 바둑에서 날일자 둔바둑은 진짜 너무 극히 드물게 거의 없다고 뭐 봐야겠죠. 50판에 한 판 있는 네. 상황이라서 날일자 선택은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보통 많이 있습니다. 있고 넘어가고 늘고 밀고 이제 뭐 좌변 쪽 들어와서 이 좌변 쪽 모양 견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 세력을 좋아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를 한번 밀고 손을 빼는 수를 많이 두는데 네. 글쎄요. 탕해신구단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상변 쪽 모양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밀어놓고 다시 뻗어서 받는 건 이상한 건가요? 뭐 꼭 이상한 건 아니지만 작전의 일관성 면에서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가만히 들고 손 뺐을 때 백은 미는 것보다는 다가와서 분명히 이렇게 흙을 공격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네. 밀어줘서 흙으로 하여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늘려면 그냥 늘고 아니면 민 이후에는 손을 빼서 세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백은 이수가 설마 나올까 싶었는데 둡니다. 이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 그 커제 구단하고 알파고 마스터 네. 버전일 때 이수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분명히 한 칸 뛰고 끊어놓고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초반에 조금 이상하게. 네, 이렇게 진행되고 안 좋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백이 흙 4점을 잡을 수는 있으나 너무 그쵸. 튼튼해지죠. 잡을 순 있지만 흙이 선수로 너무 튼튼해져서 사실 네. 그때 당시 저도 이 바둑을 해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이 백이 이상하다. 들여다보는 수가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수가 이제 두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중계를 할 때는 좀 재치 있는 수라고 볼 수도 있었었는데요. 근데 시우는 수가 그쵸. 네. 그러니까 시우는 수 때문에 저 수는 앞으로 안 두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알파고의 그 승률 그래프상은 초반에 그냥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저기 진행이 결코 백이 손해를 본 게 아니다. 그냥 서로 어렵다라고 그래프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허재 구단도 자기가 자신의 포석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막상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봤겠네요. 막상 저게 어렵구나.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흙이 사실 좋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흙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백이 좋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러니까 흙이 조금 좋으냐 아니면 만만치 않느냐지 백이 좋다는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편하게 볼 수 있죠. 뭐 초반에 망할 네. 일은 없고요. 자, 숫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모에 처음 나왔을 때 기사들끼리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초반에 이게 2국이었어요. 네. 3번기 중에 2국이었는데 그냥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이요? 네, 백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이 난 다음에 그 인터뷰에서 구글의 이제 하사비스 대표가 초반에는 뭐 알파고가 승률 그래프가 뭐 5대 5였다. 뭐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거는 그냥 립 서비스다. 완전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망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했겠군요. 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좀 일방적으로 이겨서 미안해갖고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들의 바둑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나와요, 저수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길 두는데 이 진행을 안 하는 바둑도 있어요, 흑 입장에서. 그런 기사들은 정말 백이 나쁘지 않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탕해신 구단은 우상기 쪽. 저 3-3은 안국현 8단보다는 탕해신 구단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잘 맞는. 네,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딱 해두고 손을 뺐습니다. 참 그때 봐도 회상을 해보면 두다 말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가요. 네,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진행을 할 때가 많았고요. 지금 3-3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어느 쪽을 막아도 너무 양쪽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막아도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은 이게 뭐 세력이라는 느낌이 1도 없잖아요. 네.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흑 입장에서는 젖히고 느는 거 말고 그냥 둬서 치받고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무튼 백이 선수로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후수로 세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 역시 이 돌이 뭐 세력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2단 젖혀서 그냥 실리를 차지하는 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 쪽의 발전성을 노리지 말고 네. 그냥 귀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물론 이 빵따냄과 좌상기 쪽의 모양도 괜찮긴 괜찮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발전 가능성이 엄청 커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직은 넓죠. 근데 아직은 넓고 흑의 주변 돌들이 다 두텁기 때문에 글쎄요. 저라면은 우상기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석을 예상해 본다면 막는 방향이 방금 그쪽이 좀 더 좋을까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 막았던 이유는 이거는 간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좁아서 좀 확실한 집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집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반대쪽은 어떻게 보면은 간격이 넓어서 좋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확실한 집이 아니라서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저라면 근데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자, 과연 안국현 8단 계속 두 선수의 손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일단 그곳으로 막았습니다. 거의 10수 가까이 빠르게 진행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네. 실리를 차지하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품 퍼레이드입니다. 네. 저는 그거보다도 어저께도 이국 때도 제가 안국현 선수의 초반수를 좀 몇 개 맞췄었잖아요. 네. 조금 불안하네요. 근데 지금은 네. 네, 우상기 진행이 누가 보더라도 흑이 실리를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무슨 알파고 바둑을 보는 것처럼 참 좌상기도 알파고 바둑에서 나왔던 수법, 네. 3-3도 역시 알파고가 즐겨두는 수법, 이 날일자도 원래 네, 맞습니다. 여기나 뭐 두 칸 정도 많이 두었는데 이것도 알파고가 즐겨두는 수법, 우아기만 빼놓고 새 귀가 다 지금 인공지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새로운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지금은 사실 좀 별로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가서면 기분 안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네. 우아기 쪽에 아무런 돌이 없어도 다가가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정석인데 아예 모양인데. 뭐 두자마자 바로 이쪽 다가가는 기보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변 쪽에 벌리고 싶은 곳인데 너무 두고 싶게끔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좌변 쪽이 아무래도 이 지금 진행이 백이 끊어서 잡는 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흙이 두텁잖아요. 네.
이런 돌들이 전혀 없으면 다가갈 때 백도 같이 이런 데나 이런 데 이제 협공해서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텁다고 보면은 이거 뭐 협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면 그냥 하나 딱 잡아놓기만 그렇겠죠. 해도 네.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백이 먼저 두더라도 이 돌이 뭐 공격 대상은 아니고요. 그 세 점을 잡는 게 대략 몇 집 정도 될까요? 일단 서로 네 개씩. 그쵸. 이 모양에서 네. 생각해 보면은 여덟, 그러니까 백이 잡았을 경우 여덟 아홉 집이 늘고 흑이 잡았을 경우 여덟 아홉 집이 늘니까 18집짜리네요. 아, 네. 약 20집 정도? 네. 작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 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유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다가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키고 중앙으로 나가겠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싶어요. 이 세 개의 귀에서 모두 알파고의 수법이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선택을 한 쪽이 탕웨이신 9단이에요. 모두 탕웨이신 9단이 먼저 둔 거거든요. 아니요. 좌상기는 아, 그렇네요. 네, 좌상기는 흑이 흙이 씌운 거는 네, 안국현 그쵸. 8단이었네요. 씌우고 끊는 거를 보여준 거는 알파고였으니까 좌상기 같은 경우는 안국현 8단이 둔 거고요. 우상기와 좌하기는 탕웨이신 9단이 뒀습니다. 오늘은 초반 진행이 그래도 우하기도 정석, 우상기도 정석, 좌상기는 정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수수는 1국과 2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네. 됐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번기 승부의 마지막 대국을 생각을 해보면은 1국과 2국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마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 조금 그러니까 승부를 서두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좀 적극적인 수들을 더 빨리 둔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국과 이국은 과연 중앙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이 승부의 관건이 좀 됐었었는데요. 삼국은 서로 조금씩 실리를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초반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안국현 8단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준결승 최종국. 자, 안국현 8단이 시원시원한 바둑을 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국현 8단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데 양복이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요. 정장 바지가. 키가 크잖아요. 네. 다리가 길지 않겠습니까? 부럽네요. 네. 그렇네요. 저도 앉은 키가 커서.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두면서 어떻게 보면 아는 곳들을 뒀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좀 천천히 어떻게 바둑을 그려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국현 8단 좀 오, 대국 거의 처음 보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 2국 때는 2국 때 어제 네, 자세도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네. 자, 오늘을 맘먹고 왔나요? 초반이지만 좀 몸에 열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생각은 당연히 뭐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겠지만, 뭐 제 눈에는 한 곳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사실 거의 뭐 느낌은
왜 여기서 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둬 놓고 다음 진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결국 하변 말고는 네. 혹시 두고 싶은 곳이 아예 없나요? 잡는 정도인데요, 여기. 상변이나 우변도 뭐 비어 있다고 하면 비어 있잖아요. 상변 같은 경우는 흙 네. 입장에서 들어가는 수는 거의 절대 두지 않을 거예요. 괜히 그냥 확실하게 집도 아닌 곳에 들어가서 곤마를 만들어서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고 싶지 않고요. 우변도 원래 큰 자리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맛보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변을 네. 두면 상변 쪽을 밀어가면서 우변 모양을 견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상변과 우변을 어딘가를 두고 싶다면 여기 날일자를 해서 받을 때 이런 데를 막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네.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보여서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너무 지금 두고 싶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흙이 다가와 있으면 백이 확실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싸울 때 굉장히 백도 근심거리가 많아져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백이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백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전투가 펼쳐지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변과 우변은 누가 두어도 이미 다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약한 돌이 없지만 하변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변을 굳이 안 둔다면 차라리 좌상기 쪽 잡는 거. 네. 진짜 잡아요, 거기를. 자, 세 점을 제압해 놨습니다. 하변 안국현 팔단이 당연히 일감으로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백이 혹시 흙이 하변을 뒀을 때 좀 선수를 잡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면 네. 안국현 팔단이 싫어한 그림은 그냥 이걸 잡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요. 네,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걸 잡고 들어가면? 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백이 그냥 잡았으면 흙이 여기로 다가서진 않잖아요. 뭐 바짝 다가서든지 뭐 위에서 눌러가든지 뭐 바짝 다가서는 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교환 자체가 조금 흙이 너무 좀 유연하게 협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탕해신 구단이 나를자를 뒀던 거는 이 자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나를 좀 유혹하는 거다. 이 네. 자리를 두게끔 만들어 놓고 실리를 차지하려고 두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반대로 내가 그 자리를 두고 하변을 둘 때 우변을 차지하겠다. 작전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탕해싱 구단이 이런 곳을 뭐 밀어가는 선택을 한다든지 하면 이수는 어떻게 보면 잘 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네요. 하변을 또 욕심내지 않은 거니까요. 네. 역시 날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은 다음 한 수는 뭐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모양을 좀 키우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더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보통 이 우하기 정석에서는 여기 갖다 붙이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둬요. 그래서 가장 백이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당장 붙일 거예요. 탕해신 구단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대답을 안 해주나요? 근데 여기 둘 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바로 들어와서 여기는 감수를 하고요. 네, 끝내기로 당하는 건 감수하지만 이렇게 중앙 쪽으로 나가는 진행을 시킬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붙이는 거는 좀 위험한 작전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흙이 있기 전에 가장 두고 싶은 곳이 하변일 수 있는데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탕해신 구단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붙이는 수를 생각한다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너무 그냥 일감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 붙일 때 바다만 주면 바다만 주면 네. 확실히 너무 좋으니까
안 받고 이제 반격했을 때 이제 전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생각할 거예요. 전투가 일단 누가 좋은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안국현 8단이 1국과 2국에서 보여줬던 초반 중반의 운행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수두를 안 두기 때문에 아, 그럼 뭐 받아주지 예, 않을까 예, 이런 기대도 그쵸. 있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둑이란 게임이 또 상대 기풍을 생각을 또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받아주는 기풍한테는 하나라도 더 좀 찔러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무리수나 안 되는 수를 두면 안 되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아무래도 이것도 한번 더 강하게 둬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노골적으로 이 하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국현 8단은 여기를 이곳에서 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서 지켰어요. 집으로는 훨씬 이득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약점은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백이 이곳에 돌이 와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진행이 되는 날에는 늘어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점이 잡히게 되네요. 네. 만약 여기가 들어온 상황에서 이곳에 돌이 있는 상황에서 흑한테 잡으러 가면은 이곳을 둘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막아서 둘 텐데. 네. 예.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지만 잡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실리가 이득인 쪽으로 잡고 싶죠. 그렇죠. 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제 탕웨이신 구단은 물론 이제 실수가 있긴 했지만 2국을 잘 치렀으니 뭐 편안했겠죠.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뭐 아마 뭐 밥도 잘 먹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안국현 8단도 충분히 동료 기사들이 친한 기사들이 진짜 많이 신경 써줬을 거라고 안 봐도 뻔히 알 수 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안국현 8단은 저녁을 먹으러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동료 기사들은 다 먹고 있었고요. 도착을 하자 절친인 이지연 선수가 함께 앉아서 자리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말없이 묵묵히 가만히 있어줘도 큰 힘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옆에서 바둑이 특히 패했을 때 막 좀 부산스럽게 네, 뭐 좀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냥 네, 묵묵히 있어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랭커들 이런 세계대회를 많이 뛰는 선수들의 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연애 때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기사들 연애 때 바둑계 쪽 사람을 만나면 그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네, 이제 바둑을 두는 쪽이 아니면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거를 뭐 그렇죠. 어떤 게 마음이 풀어질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서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근데 기사들은 확실히 그냥 가만히 옆에서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거 그거를 가장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뭐 복귀를 하는 기사도 네. 있고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뭐 PC방이나 만화방을 가는 기사도 네. 있고 뭐 집에 걸어서 가는 기사도 있고요. 반면에 탕웨이신 구단은 뭐 기분 좋게 밥을 먹었다고 하던데요. 원래 밥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처음 저희가 7국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연수원이 밥이 너무 훌륭해요. 네. 너무 잘 나와서 네, 기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배 하면은 특히나 더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 먹으러 가나요? 네, 식사가 너무 훌륭하게 나와서 네. 그것 때문에 더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메뉴만 들었는데 침이 넘어가더라고요. 어제는 돼지갈비와 된장찌개 또 나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탕해신 구단은 고기를 또 많이 먹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삼성화재배 때 이제 지금 두는 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네. 일산 쪽 방면인데 뭐 거기나 아니면 대전 유성이나 어딜 가도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그냥 살이 쪄서 오는 것 같다고, 몸이 건강해져서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네. 길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상변에서는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지금 탕해신 구단의 눈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네. 상변 쪽과 그러니까 탕해신 뭐- 구단에게는 상변이 되겠죠. 그쵸. 네. 상변 쪽과 뭐 탕해신 구단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우상기잖아요. 네. 예, 우상기 쪽 방면 이런 쪽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국장 옆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서 대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현장 영상이나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실시간으로. 그냥 기보만 실시간으로 네. 받을 뿐이지 이렇게 영상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서 이런 것만 봐도 선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대국이 진행되는가 알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발전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서 둘 때는 바둑판 위에 이제 탑 카메라가 그쵸, 있죠.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직접 놓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보를 받아서 이제 대리로 지금 착점하는 거를 수순을 따라가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삼성화재배를 예전에만 이제 몇 번 연수를 다녀와서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대국장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검토실에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선수들이 직접 두는 걸 볼 수 있게 다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보 용지에 이렇게 기보를 적어서 그거를 네. 뭐 검토실에서 다 이렇게 일일이 받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컴퓨터로 다 수순을 따라가기 때문에 컴퓨터 수순을 보고 검토실에서도 거의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합니다. 지금 탕해신 구단이 생각을 많이 한 이유가 있네요. 상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하변 쪽이 아니었네요. 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엄한데 묻혔어요. 네. 좌하기 부분, 탕해신 구단의 시선으로는 우상기 네. 부분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역시 여기 이은수에 대한 좀 일장1단? 네. 그러니까 약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막았으면은 이런 걸 전혀 안 노릴 텐데 집으로 이득볼 보는 수를 뒀으니까 나도 좀 이득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수법이거든요. 건드려 달라는 건가요, 이 한 점? 가장 원하는 그림, 아래로 젖히면 같이 젖혀서, 끊어 잡을 수가 이거는 네. 이렇게 난리 진행되면은 나네요. 바둑이 끝나진 않지만 중계를 그냥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런 진행이에요. 그러면 괜히 젖혔을 때 끊어 잡지 못하면 이거는 이상하겠죠? 이것도 중계를 그냥 그만하고 싶어지는. 네. 어쨌든 탕해신 구단의 생각은 이런 거고. 일단 흙은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네. 이 선으로 젖히는 수는 지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위로 젖히는 건요? 위로 젖힐 때 아마도 여기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끊어서 단수를 치면은 애매하네요. 백이 또 막상- 그쪽 찔렀을 때 안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워낙 손해를 많이 봐주게 네.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걸 가만히 늘면은 뭐, 골치가 많이 아픈 모양인데요. 근데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장은 진행이라면. 뭐가 수가 성립이 딱 되는 그림은 안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한데 네. 그냥 찝찝한 거에서 끝이 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또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로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래는 절대 두면 안 되고 받아주는 거는 너무 당한 느낌이고 일단은 뭐 위로 젖힌 다음에 받고 밀면은 같이 나가면서 싸우는 네. 백도를 무겁게 해놓고 같이 싸우는 진행으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점은 완전히 잡았습니다. 백도 어. 그래서 가볍게 가는군요. 가벼운 흑마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지금은 보통이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곳 미는 걸 많이 두잖아요. 이런 장면에서도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수가 밀어가는 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밀어가면은 흑이 같이 나와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좌상기 부분이 워낙 단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단수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군요. 네, 여기 단수 칠 때 손 빼도 되고 뭐 이어주더라도 같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은 조금 두터워졌으니까 이제 붙여서 두는 수를 두겠네요. 이런 진행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붙이고 호구로 하면 좀 더 탄력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제 무조건 단수를 네. 치겠죠. 단수를 치고 보통 이제 끊게 되는데 지금은 끊어서 잡아도 그렇게 한 점이 클 것 같진 않아요. 또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인다고 그쵸. 하죠. 원래는 백이 좋은데 지금 네. 좌변 쪽에 이 배석이 이거는 흑기 괜찮거든요. 끝내기도 남아 있고 그리고 하변 쪽과 우하기 쪽의 배석도 흑이 둘만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배석이 괜찮아 보이네요. 둘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백 쪽에서 그렇게 안 둘 수도 있겠네요. 그냥 들어서. 받아두나요? 네, 그냥 받아두고 여기나 뭐 여기로 붙여서 좀 전투. 나중에 건너붙여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건너붙이는 수는 반발합니까? 잘 안 둘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늘어두면은 그러니까 여길 뭐 늘어서 잡는 거는 가능해질 수 있는데 너무 두터워지네요. 네, 너무 두터워져서 네. 붙이는 거 노릴 수는 있지만 결행하려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결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하변을 바짝 다가서서 한 점을 좀 가볍게 보는 건 이거 괜찮아요. 네. 지금 좌하기 쪽을 두는 거는 이수와 이수 둘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좌하기 쪽 말고 다가오는 것도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잡힌다고 해도 이러고 이제 흑이 손을 빼고 다른 데 둔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끊어서 이 두 점 잡는 끝내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맛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다가올 수도 있는데 글쎄 안국현 팔단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진행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아, 네. 돌을 그렇게 버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잡는 거 좋아한다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그냥
두텁게 잡아놓는 거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사실 바둑 기사뿐만이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에게 바로 앞에 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쵸. 잡는 거 바둑 두는 사람 치고 잡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바둑 배우거나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칩니까? 돌 따내기. 단수 네. 따내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잡는 것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본능이죠. 네. 순서가 뭐 다 잡는 거예요. 단수, 그 다음에 장문. 잡는 수법부터 그렇죠. 가르치기 때문에. 돌을 잡는 기술부터 배우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입문자분들은 나중에는 집을 짓고 돌의 효율성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도 자꾸 돌을 잡는 데에만 또 치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올라가면은, 실력이 올라가면 이제 잡는 것보다도 몇 수 들여서 뭐 하나를 잡는 것보다도 발 빠르게 다른 데 두는 게 크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죠. 네. 특히 선수의 중요성을 알면 정말 고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탕웨이식은 바쁩니다. 근데 일국 때 워낙 바쁜 모습을 봐서 예, 오늘은 놀랍지도 굉장히 않나요? 정적으로 보여요. 이 정도면. 일국 때 뭐 네. 참 저는 대국장에 머핀이 있는 거는 보질 못했는데 머핀을 그렇게 뭐 한 개도 아니었잖아요. 뭐 계속 뭘 먹고. 두 번째 날은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소문이 네. 있어요. 거의 뭐 사실상 관상용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는 안국 현파 일단 충분히 적응을 했겠고요. 그런 것에 동요하진 않겠죠. 네, 전혀 사실 그런 거에 동요하면은 인류 기사라고 네.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탕웨이신 구단이 매너가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기사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한 거니까. 다만 이제 좀 주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세계 초일류 기사가 뭐 저렇게 매너가 좀 별로 안 좋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예,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3일 내내 탕웨이신 구단이 좀 마실 걸 자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차를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를 직접 가져와요. 네, 예. 입으로 된 네, 차를 그쵸. 직접 가져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국할 때 뭐 많이 마셔서 좀 그게 뭔가 옆에 있는 게 편해서 네. 그렇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차를 네.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라 다 그런 건 네.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린 기사들은 보니까 우유를 집참하고 뭐 초코우유나 바나나 네. 우유를 집참하고 대국에 임하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자, 뭔가 탕웨이신 구단이 숙제를 던져주고 자리를 비운 느낌인데요. 착수를 하려고 착수가 뭐 우상기 쪽으로 가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예. 뭔가 좌하 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손이 한 이 정도까지 뭐 여기 언저리로 지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좀 놀라운데요. 하변 쪽 여기나 이쪽에서 손이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맛보기로 보나요? 괜히 뒀다가 뭐 선수를 뺏겨서 상변이라든지. 아니요, 그렇게 보긴 어려워. 왜냐하면 네. 물론 뭐 맛보기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흑이 선택하면 백이 둬야 되는 백 입장에서 맛보기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안국현 선수가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간다는 거는 나는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으니 너가 정해라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네. 사실 이상하죠. 자기가 그렇네요.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결정해야죠, 지금.
여기서 하변을 다가가는 거나 좌기를 살지 않고 다른 곳을 두는 거는 자기의 선택에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이곳을 젖히거나 이렇게 둬서 살던지 살고 두던지 아니면 다가오고 붙일 때 다른 데를 두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안국현 팔단입니다. 아니면 뒀는데 백이 또 손을 뺄까봐.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아, 네. 어딘가 여길 다가왔는데 손을 빼던 살았는데 손을 빼던 그래주면은 고마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그 돌을 걷어들이고 생각이 잠깁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살고 싶은데 사는 와중에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붙이는 게 싫어서 그냥 손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그때 살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흙이 살아도 그 사는 와중에 백이 그렇게 두터워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붙일 수 있다면은 살아 있으나 살아 없으나 어차피 붙일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1, 2국 때 있었던 그 느려 보인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성만 진행돼서 그랬으니까요. 그쵸.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정성만 진행이 돼서 느리고 싶어도 별로 느릴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 머쓱할 뻔했네요. 네. 지금 수순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이수가 이제 개인적인 해설자인 저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거는 뻔히 보이는 수이기 때문에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개인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했어요. 하변을 선택했어요, 그런 것 지금. 같네요. 좌기를 선택한 것 같네요. 지금 돌이 순간적으로 몇 개가 진행되는 거 보면. 네, 이게 맞습니다. 어디가 됐던 선택을 먼저 해야죠. 한 점 제압되기 전에 움직여 갑니다. 안국현 팔단 스타일은 화점 자리 호구. 조금이라도 두터운 걸 더 좋아하니까. 네. 네. 탕이신 구단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늘지 단수를 칠지. 실리를 워낙 원래 좋아해서 아, 한 점을 따냈어요. 단수를 쳤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바꿔치기죠. 뭐 아래? 네. 네. 서로 불만이 없어요. 흑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고 백은 지금 배석은 사실 백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체로는 백이 좋다라는 거니까. 네. 설마 여기서 뭐 패는 안 되겠죠? 흙이 먼저 따내는 패입니다. 뭐 여기가 혹시 뚫어서 이걸 다 잡는 거라면 모를까. 저기는 뭐 다시 흙이 또 살아나오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백이 혹시라도 수순을 구한다면 이곳부터 둘 수는 있겠네요. 이건 받아야 되네요. 이러고 네. 끊어서. 근데 뭐 빵빵 따내는 순간 초토화가 되죠. 진짜 이거 뭐 둘 리가 어지간하면 없겠습니다. 그냥 한
10초 생각하다 이을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이 확실히 오늘 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빨리 둡니다. 그리고 돌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선택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수익기, 네. 부분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모양을 서로 크게 키워나갈 때, 그럴 때는 딱히 정답이 없으니까 네. 한 수 한 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아주 무난하고, 저는 지금까지 진행은, 흙이 좋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1국과 2국 때 약간씩 좀 아쉬웠잖아요. 포석이 살짝 좀 느린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중반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은 안국현 8단이 잘 풀어나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위로 두느냐, 뭐 아래쪽으로 두느냐, 이런, 여기도 이 정도 한 세 군데 정도를 놓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로 두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긴 하지만 들어왔을 때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두는 건 집으로는 조금 확실해 보여도 어깨 짚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좀 견제를 당하는 수법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좀 방비를 하는 느낌은 있지만, 한 점 자체를 움직여버리면 또 시끄러워지네요. 네, 약간의 시한폭탄이 남아있고, 네. 셋 다 장단점이 있는 수법이라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어디가 정답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분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래쪽이긴 하네요. 네, 이쪽이 가장 좀 단단한 네. 수법이죠. 네. 저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뭐 여길 두던 해도 뭐 그 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높게 뒀을 때도 어차피 하변을 크게 키우긴 어려운 모양이잖아요. 아, 이곳이요? 네.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안 들어오기에는 집이 이제 나중에 좀 더 크게 지어질 수 있고, 아래쪽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워낙 보이니까 네. 너무 쉽게 눌리는 게 보이고, 여기 눌린 이후에 끊긴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눌리는 게 좀 눈에 보여서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만약에 하변 쪽에 두는 수들이 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크게 키우는 거. 들어오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날에는 뭐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나중에 찝는 것도 선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흙이 잘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붙이게 되면 백 입장에서는 아래쪽을 들어와서 다 이제 지우자고 할 텐데, 만약 공격이 자신 있거나 공격으로서 뭔가 얻어야겠다라 생각하면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설자인 저는 절대 안 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수도 있다라는 제시만 그쵸. 해주셨고요. 사실 그전에는 이 현장의 모습을 담아드리긴 해도 약간 화면이 작았어요. 네, 그죠. 굉장히 그리고 좀 화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깨져 보이는 부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생생하게 웬만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가장 낮게. 단단하게. 네. 자, 이제는 백도 하변을 바로 짚어가진 않겠죠. 백은 거의 네. 백의 다음 한 수는 제 눈엔 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벌리는 것보다도 그냥 눌러놓는 것 자체가 흙으로 하여금 벌릴 기분이 들지 않게끔 만들고 상변 쪽의 모양을 크게 좀 키울 수가 있죠. 네. 네, 오늘 준결승전 최종구 두 판 모두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이 끝나고 중반에 접어들게 되겠네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